주제는 암의 마음, 감정, 15년 가까이 이제 의사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해봤지만 관심은 있었을 때 이 주제로 얘기하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두 분이 어마어마한 강의를 해주셨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사실은 들으면서 내용을 저는 바꿨습니다. 간단한 얘기하고 해보죠. 암의 감정,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하고 또 자율신경 얘기 나오고 이 부분을 한번 여기서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환자들이랑 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짧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Hypersensitivity. Chronic mold sensitivity. Multiple chemical sensitivity makes you allergic to life. They can't sleep, they have mood swings, they get headaches. He has to stay inside of a dark room all day, all night. This has been going on for months. The patients are frustrated because the family says you look pretty normal. They just thought I was, a little bit crazy or something. Is it a cry for help or attention? We don't talk about it a whole lot. We couldn't even be around each other almost. It was that difficult. If I'm not at least seeing progress, we need to seriously start looking at what our relationship is going to look like. The doctors, I don't know what this thing is. The physicians are desperate, clinicians, the patients are desperate. Medical society has just abandoned us. We found amazing people to help us understand what is going on with her. Let's see what we can do to get you back in the world. It's nice to have someone like resonating with your experience. I want this to go away. I want to get better. I just want to live. 처음에 넷플릭스가 이 땅에 상륙했을 때 나왔던 영상 중에 하나고요. 그 당시엔 저 혼자 만들어 놓고 어디서도 틀지는 못했습니다. 갇힌 사람들, 아픈 사람들은 아픔을 압니다. 울어본 사람은 울어본 사람의 눈을 압니다. 그래서 저도 아파봤습니다. 생사를 넘나들면서 아파봤기에 감히 그 앞에서 말을 아낍니다. 보시는 것은 어느 젊고 아주 유능하신 이름 되면 알만한 웨딩샵 청담에 있는 주인입니다. 열심히 살았죠. 아시다시피 개천에서 용났듯이 열심히 해서.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이제 살만하고 이제 봄 되면 바빠지고 드레스 만드는데 건강검진을 했더니 덜커덕 오른쪽 팔에 저렇게 골육종이라는 암이 있고 팔을 잘라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만드는 웨딩드레스 디자이너. 그리고 되게 무겁다고 하더군요. 생각보다 아름답지만 무겁답니다. 평생을 그걸 혼자서 밤새 수십 벌을 삭바느질하면서 살았던 그에게 오른팔을 자르라 하니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격에 따라 암이 생길 수도 있지만 암의 종류마저도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결핍에 따라 배고픈 사람 내지는 대소변에 대한 어떤 강박 내지는 같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감정. 예를 들어 유방암, 특히나 오른쪽 유방은 파트너, 같이 사는 사람과의 감정적 갈등 있는 사람에게서 많이 생긴다 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야 캔서 퍼스널리티, 성격에 따라 물론 스트레스를 받아서 둥둥둥둥 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러저러한 나쁜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에 있는 인터루킨이 나와서 그게 부족하면 멜라토닌이 떨어져서 그러면 면역이 떨어져서 그러면 세포면이 감소해서 그러면 암이 생겨서 이런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어렵게 얘기하면 사는 게 고인지라 이 상황 자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먹고 사는 게 스트레스인지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니, 그것 때문에 비타민C가 결핍되니, 그것 때문에 부신 피질이 말라붙으니, 그것 때문에 세포 속에 피 속에 염증 물질이 생기니, 그것 때문에 세포의 대사가 바뀌니, 세포가 무산소 호흡을 하니, 그것 때문에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발현이 되니, 그게 후손 유전이라고 해서 암이라고 한다. 그게 에피제네틱이라 한다. 그게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 어렵고 어려운 에피제네틱스를 한 장으로 만든 겁니다. 이미 눈 맑으신 우리 선지자, 선각자 몇 사람들은 사는 건 고야, 라이프 이즈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이지만 이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스트레서를 받아들이는 우리 몸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늙는다는 것은 늙기 싫죠. 이렇게 아름다웠던 얼굴도 천일무엉, 백일, 근데 오늘 꽃들이 지어요. 늙어가는 게 슬프죠. 힘들죠. 늙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사과를 딱 자르면 반면이 갈변, 갈색으로 쪼글쪼글, 아 슬퍼. 무엇이 바뀌는 것이죠? 이 단면에 있는 물질들이 이 밖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산소와, 이 지구별의 경우는 산소고 토성인 경우는 철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전자를 빼앗아가는 그 아이들에게 전자를 뺏기는 것을 우리는 지구에선 산소에게 전자를 뺏기니 우린 그것을 산화, 옥시데이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옥시데이션, 산화를 막는 것이 항산화제, 전자를 안 뺏기게 할 수 있는, 오히려 우리 몸에 전자를 주는 물질들을 우리는 항산화제라 한다. 비타민C가 됐든 뭐 등푸른 생선이 됐든 채소 야채가 됐든 그런 것들을 항산화제라 한다. 바나나가 있습니다. 예측하시는 것처럼 그 원숭이가 먹으면 바나나가 원숭이 몸을 이루고 사람이 먹으면 사람이 돼요. 같은 바나나인데 무엇이 이것을 결정할 것인가? 콩 심은 데 콩 나야 되는데 콩 심은 데 팥 난다고 무식한 소리를 떠들기 시작한 사람이 닥터 세이피도 이단하죠. 몇 년 안 됐습니다. 이미 이제는 상식이 됐어요. 10년 전에 이 책은 저주받아 마땅한 미친놈이었으나 암, 대사질환으로서의 암, 무슨 개소리야. 고혈압 당뇨처럼 암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의 살림살이가 잘못돼서 생긴 병이야. 조상이 죄를 지어서 묘를 잘못 써서 내가 전생에 죄를 지어서 생긴 병이 아니야.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야. 네 살림살이가 잘못된 것이야. 라고 면죄부를 줬던 그 사람. 그 사람이 했던 실험이에요. 그러나 이전에 주마니아님이 너무너무 설명을 잘했어요. 멧돼지와 집돼지는 같아요. 환경에 따라 집돼지도 되고 멧돼지도 돼요. 어려운 설명이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파란색은 정상, 빨간색은 나쁜 놈, 공산당, 동그란 건 핵, 정보, DNA, 이렇게 밭, 미토콘드리아, 대사. 그래서 정상 핵의 정상 미토콘드리아, 정상 씨앗의 정상 대사가 있으면 당연히 정상 세포. 여기서부터가 제대로 된 실험이죠. 정상 밭, 정상 미토콘드리아, 정상 세포 대사를 하는 곳에 암의 씨앗을 심었더니 뭐가 될까? 씨앗이 암임에도 불구하고 대사가, 미토콘드리아가 밭이, 살림살이가 정상이니 정상세포. 그 반대는 비록 정상 핵이어도, 정상 DNA이어도, 정상 정보이어도, 정상 씨앗이어도 그 밭이 거지 같으면, 그 밭을 잘 못 가꾸면, 그 밭의 대사를 잘못하면, 살림살이를 잘못하면 암으로 발현됩니다. 그 두껍고 어려운 책이 이 한 권으로 좀 이해를 하신 거지요. 엑스나게 어려운 책입니다. 하야, 정보와 에너지. 에너지, 아슬아슬하죠. 퀀텀 얘기 나갈까 말까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왜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생기는지, 심지어 암도 이러한 살림살이에서 생기더라. 스트레스, 독성, 내 생각, 하여튼 사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그 많은 세포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 이 변에서 기름기가 덕지덕지 껴서 산소가 그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서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호흡을 못하니, 저산소 호흡을 하니, 그것이 이른바, 여러분들은 진짜 제가 생각해도 무시무시하게 좋은 강의를 듣고 계신 겁니다. 워버그 이펙트라 하니, 그것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니 그 옆에 있는 핵 안에 있는 온코진, 암 유전자가 발현이 되니
드디어 암이 생깁디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 의사들이 하루 종일 듣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죽었죠. 왜 쟤는 개기생충약을 먹고 그래? 라고 말도 많았던, 오죽했으면 살고 싶었으면 개기생충약까지 먹었을까. 제인 맥클랜드, 유방암 환자, 자기가 암이 걸리니 옆집 아저씨가 먹으라고 했던, 그랬다 카더라 초록색 창에 암에 좋은 건 무엇일까요? 띵띵띵 하지 않고 지가 공부를 해서 의사 뺨을 좌우로 10대쯤 때릴 만큼 공부를 많이 해서 두툼하게 빼도 박도 못한 근거를 제시해서 암도 내 정상세포처럼 살림살이를 하는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을 대사하는 세포이니 그 아이를 굶겨 죽이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야 했고, 그래서 그 암의 대사를, 세포 대사를,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의 대사를 끊는 물질들을 쫘라락 리스트업했고, 그걸 먹은 것이 이른바 그 판타스틱한 이름 암을 굶겨 죽이는 법이라고 했죠. 그 많은 물질 중에 우회에서, 그러니까 비타민 C만 얘기를 하면, 비타민 C는 우리 영장류는 만들지 못해요. 항산화제인데 못 만들어. 외주 아웃소싱을 해야 돼. 죽어요. 비타민 C 안 먹으면 스커비 뭐 이렇게 해서 피칠칠 나면서 죽어요. 그래서 먹어야 돼요. 제일 좋은 거, 가장 아이디얼한 거. 오늘 아침에도 레몬 2개 이렇게 짜서 촥촥촥 This is a new life. 나는 자연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먹고 살겠죠. 매일매일 여의도에 가면 저렇게 점심때 커피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쭉쭉 따는 아가씨들은 이거 못 먹으면 이거라도 간편하다니까. 어떤 게 합당한가가 있지 어떤 게 최고고 완벽하다는 없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주사라도 맞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타민C 치료를 할 때 늘 물어보는 거, 내가 레몬 뭐 고려 땡땡 천을 몇 개 먹어요. 주사 안 먹어도 되지요? 다르다. 먹는 거는 우리가 고용량으로 먹는 것은 메가도스라고 한다. 평소에는 1g 먹다가 암 뭐 이렇게 찢어지고 피똥 싸고 감기 났을 때 좀 많이 먹으면 우린 그걸 메가도스라고 한다. 주사로 고용량을 놓는 건 IVC라고 한다. 다르다. 대치할 수 없다. 이 아이는 그냥 평소 항산화 목적이고 이거는 산화 촉진, 암 치료 목적이다. 뭐 그런 얘기이고. 그래서 이제 암 환자를 보는데 처음에 15년 전에 안산에 있는 제가 어때서 비타민 C를 시작하고 주사를 시작하고 영양제를 시작하고 호흡을 시작하고 스트레스, 환경, 독성, 해독, 자율신경, 운동, 카이로프락틱, 두두두두두, 영성치료, 후생치료, 마인드, 바디, 에너지, 퀀텀. 그래서 지금의 이제 조그맣게 의원을 하면서 이제 환자들이 오면 뭐 주사도 놓고 영양제도 하지만 마음 얼마나 막연해. 마음 잡히지 않는 그 무엇. 그러나 그들에게 늘 얘기하고 싶은 건 처음에 얘기합니다. 부교감이 중요하지? 아무도. 이분은 너무너무 유능하신 분, 이름 되면 알만한 증권가의 큰손, 덜커덕 6개월 전에 4기암. 그래서 아주 효율적이고 아주 생존적이며 아주 차차차차차 하루를 엑셀표를 짜서 사시는 분, 숨도 안 쉬고 살아요. 제발 숨 좀 쉽시다. 그러나 한참 후에야 부교감 활성을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돌고 가세요? 이제는 모르지. 우리가 1960년대 6.25 때, 나아가 6.25 때 1.4 퇴할 때는 돌국이 있었어요. 돌국이라 하면 돌국을 끓이는데 강가 가서 이쁜 조약돌 몇 개 두어 개면 충분해요. 꼭 요만한 크기여야 돼요. 10 곱하기 3cm 잘 닦아서 국에다가 맑은 물에 넣고 가진 양념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소고기 등심도 넣어야 되고 봄동도 넣고 다 넣어야 돼요. 그리고 팔팔팔팔 끓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돌을 버리고 먹어야 돼요. 돌국인가요? 소고기 묵국이지. 우리가 무의식 얘기를 수도 없이 해요. 무의식 얘기, 여러분들 오전에도 너무 좋았어. 그러하다. 필기하고 찍고 그러하군. 밑줄 쫙. 그러나 저도 이 얘기를 하려고 했으나 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저를 보세요. 보세요. 그냥 보세요. 볼펜 내려놓고 오직 이 순간 저에게 헌신하십시오.
보시는 이 육신의 몸, 보고 계신 이 70kg짜리 육신의 몸, 제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감정을 얻고 거기에 내 의지를 얻고 하는 이 육신의 몸의 내 의지, 인식, 의식은 채 5%도 안 됩니다. 내가 모르고 내가 인식할 수 없는 더 많은 것들이 빙하의 저 아래처럼 있어요. 우린 그걸 무의식이라고 표현했지만 무식한 소리죠. 의식이 없다가 아니라 서브컨셔스니스, 의식 아래다. 얘가 몰라요. 열심히 하려고 하나 몰라요. 대부분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가장 바이탈, 가장 핵심적인 기능들,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소화를 하고 생리를 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이 의식으로 컨트롤합니까? 심장아 뛰거라, 소화야 잘 되라, 생리야 잘 나와라. 하나요? 자율신경이 중요해. 생리가 잘 나오도록 뭘 먹어야 돼. 하나요? 알아서 돌아가. 방해하지만 않으면 돼. 그러나 방해를 해. 전장의 호랑이처럼 베트남에 있는 군사들이, 미군들이 그 사륙의 현장에 있다가 안전한 본토에 가서도 전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자해를 하고 포스트 트라우마틱 디스오더를 해요. 아니야, 여기는 세이프해. 못 알아먹어. 왜? 인식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의식이 내 무의식을 건들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이제 와서 구글링하고 책 GPT한테 물어볼까? 왜 아직도? 이미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글자가 읽기 이전부터 눈 맑은 이들이 정리가 끝났는데, 그 많은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이 무의식 중에 내가 건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채널은 하나가 있어요. 그게 호흡이에요. 헙! 안 쉴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내 호흡을 내 의식으로 컨트롤해서 무의식을 건드려 보세요. 그것은 써서 될 문제가 아니고 찍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 알았어. 좋네, 자율의식. 그래, 부교감 신경, 마그네슘이 좋든가? 아니고, just do it. 하는 거. 그래서 환자들한테 요즘 해나가는 것이 그거죠. 이제 처음부터 이런 얘기 해봐야 아무도, 급하니까 아무도 안 따라오죠. 그래서 열심히 따라오면 그때서 하나씩 호흡에 대한 얘기, 자는 이야기, 영적인 순화, 해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수행이라고 저는 요즘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밀고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운동하십니까? 그러면 다들 그래서 여러 가지 호흡이 있으되 마음 내기 지겹도록 시작이자 끝 찍어봐야 뭐해? 아무 의미 없어.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주기도문을 필사하세요. 108벨 하세요. 힐링 코드를 하세요. 알렉산더가 고공 4000비트 위에서 우연히 계시처럼 딱 돌았던 그 아이 것들을 just do it, EFT, 이모션 프리덤 테크닉, 유나스님 했던 거, 나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나 또 약장수가 돼가는데, 그런 것들을 해봐라.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한번 해봐라. 내가 300만원짜리 옥장판을 사라 그랬어. 누구한테 가서 손을 잡으라 그랬어. 그냥 해봐. just do it. 해봐라.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래서 저도 7년 전, 8년 전 번아웃이 와서 이렇게 진료하다가 그 창문을 보면 크기를 가늠했어요. 내가 저기 빠져나갈 수 있겠나? 그 높이가 자살할 수 있는 높이였거든요. 어느 순간 나 큰일 났구나. 그래서 그 번아웃이 와서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아우토겐, 아주 훌륭한 우리의 선을, 호흡을 독일 아이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정리한 거예요. 그냥 했어요. 1년 내내. 나는 편안하다. 뭐 별거 아닌 것들이, 나만을 위한 것들이 아무도 소용없어요. 내 심장은 작고 말랑말랑하다. 나를 위한 확언들이에요. 지금도 전철에서 저걸 하면 저는 1시간 잔 것보다 편안하게 잠을 자요. 귀점 명상, 체환 열심히 하죠. 주기도문, 빌리보서 4장 6절 하시는 분 없어요. 하야 20분 했고, 이제 호흡을 한 번 저랑 같이 해보실 건데, 나 간절하다.
남자라더라고. 신발 벗고 그렇지. 핸드폰 무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을 보기만 하고 따라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부터 보여줄 것은 여러 가지 호흡법이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제일 좋은 호흡법 중 하나, 이거는 교대호흡이라고 해요. 왜 하는지는 알겠죠? 호흡을 하는데 하는 장소는 방해받지 않아요. 내가 안전하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저는 종교가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실 때 독방에서 기도하라, 물방에서 기도하라 했어요. 정말 남편이 없는 것, 애가 없는 것, 버스 정류장에서 하지 않아요.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자 한번 저기 자기 직전에 한번 보고 한 번 할 때 반드시 7분 이상을 해야 해요. 1분 하면요, 많아요. 1분씩 7번이면 많아요. 스트레이트로 7번을 해야 비로소 호흡 효과가 나올 것이고, 연속으로 40일 이상 해야 한 섹션이에요. 하다가 끊겼어. 처음부터 다시 가능하면 여기에 앉고, 앉을 때 자세는 왼발 뒤꿈치를 펴우면 돼요. 펴우요. 펴움이라 함은 항문과 흉스티 가운데 벙커 올라가는 곳이 있어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길이 있을 때 그 길이 흐르는 길을 맥이라 하고,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 폐유, 모든 음이 모이는 곳. 돌아서 백부에서 나와요. 백가지가 돌아나간다고 폐유. 시작인 곳에 왼발 뒤꿈치를 두고, 오른발은 그렇게 가부장 크지 않아도 손은 못 돌리고, 허리는 조금 숙이고, 손은 반드시 아래를 향해 이렇게 하면 아래에 그리고 앉아. 이건 자기와 나 둘밖에 없는 자세입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서 가만히 있어요. 자기를 해 왼쪽 콧구멍으로 들이쉬기 시작해서 왼쪽 콧구멍으로 내쉬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손가락으로 숨의 방향을 보여줄게. 내쉬는 숨결이 어딘가 느껴지지 않으면 숨의 깊이는 한두번만 조금 깊게, 숨의 길이는 한두번만 조금 깊게, 이렇게 7분을 해야 하니 죽기 살기로 한 호흡을 이루면 여기까지 치면 들어가가 나오는 직전에 그래서 나한테 설명하면서 왼발 또 갖다 대는 걸 올라앉지 않아도 돼요.
자, 들어가시고. 그거 울어? 아니지? 아니지? 저도 그 아픈 사람만 보니까 진짜 아파요. 그게 와요. 그리고 되게 힘들고 받아내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그래서 이 몸이 작아서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건 난생 처음 해봐요. 저도. 두 분 중에 누가 암이에요? 무슨 암이에요? 몇 기세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딸이 살려보겠다고 열심히 왔어요. 딸이 열심히 적고 사진도 찍었어. 그냥 하셔요. 특히 폐암에는 아주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고. 네. 태학산이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저 가봐요. 인사 대신 부탁드립니다. 준아!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똥 잘 싸고 반말 하지 마십시오, 이동식 씨. 수고해요, 한정경이. 보시기에 왼쪽은 이제 우리 의사들이 뭐 배워보겠다고 모이는 학회입니다. 뭐 큰 데 넣어서 뭐 에이전시도 오고 뭐 책도 좋고 부스도 좋고. 보시기에 오른쪽은 서너 달 전에 있었던 어떤 환자혁명이라는 책을 쓴 조한경, 그리고 그가 열었던 특강, 다 아프신 분들이에요. 갔을 때 되게 좀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어요. 이렇게 간절한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이 양반들은 잡이에요. 저도 잡이에요. 이거 드시지요. 뭐 해보시지요. 이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다르죠. 점심거리로 토끼를 쫓는 치타는 안 잡아도 그만이지만 토끼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뛰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마니아님 했던 얘기 정말 훌륭한 겁니다. 이거 암이 재수없어서 걸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재수가 없는 게 아니야. 뭐 잘못한 거 없어. 그래서 걸릴 수 있어요. 마지막 신호예요. 마지막이에요. 뭐 끝이 아니라 이거를 극복해야 그 다음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아토피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무시무시한 아토피로 와요. 근데 그들의 고백이 있어요. 나중에서야. 처음엔 힘들어서 죽겠지. 그러나 나중에 그걸 극복하고 나면 한마디 해. 피부를 하나 쓰면 간으로 왔겠다. 그때는 더 심했겠다. 이게 그나마 다행이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아토피 고마워. 뭐 이런 대단한 거지. 그 정도 되면 대단한 거죠. 환경을 바꾸지 않고는 안 돼요.
프랭크.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제 여러분들 공부해봤으니 알잖아. 얼마나 어려운 얘기야. 먹는 거. 그 하나만 해도 3박 4일 생로병사 100편을 봐도 답이 안 나와. 먹고 죽든지 굶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 오기도 하고. 잘 자고 잠이 안 와. 암이 생겨서 잠이 안 오는지 잠이 안 와서 암이 생겼는지 엎치락뒤치락. 멜라토닌 먹을까? 마그네슘 먹을까? 그것도 아니야.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정화. 몸의 정화. 그러니까 말이 생수 이게 아니라 에너지의 대사, 자율신경의 대사라는 방법이 이미 정리가 끝나 있는데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지. 왜? 돈이 안 되니까. 그러나 물어보면 가르쳐 줄 수는 있으나 준비가 돼야 되겠지. 말기암 환자예요. 여수에서 일주일에 2번씩 저희 삼성동에 있거든요, 병원이. 여수에서 일주일에 2번씩 주사 맞겠다고 와요. 처음에는 오겠니 했더니 꼬박꼬박 와요. 그러면 우리도 마음이 달라지지. 하나씩 얘기했더니 하나씩 대충 다 따라고 다 해. 어느 날 프랭클 하라 그랬더니 50초부터 시작한 거. 여러분 이거 해보신 적 있어요? 졸라 힘들어요. 5분 해봐요? 못해요. 우리 며칠 전에 아놀드 홍 만났지만 그도 7분이 힘들대요. 50초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1초씩 더해서 지금 5분 해요. 매일매일. 너무 멋있어. 막 소골이 몽에 그가 해요. 이거 하고 나면 땀이 팔락팔락. 온열 치료 20만원 100만원짜리 주열기 써봤지만 이게 더 좋더라. 하고 나면 담대해지고 그런직하다. 고마운 일이야. 그런 마음이 스스로 마치 활짝 핀 목련 밑에 서 있었을 때 좋다. 그 순간이 와요. 그게 바로 명상의 순간이고 가장 치유가 잘 일어나는 순간이고 이완의 순간이고. 그래서 40일 됐어요. 처음에는 엉덩이도 들더니 나중엔 빳빳하게 꾸준히 5분 해요. 이 정도면 뭘 해도 낫는 사람이지. 그렇지. 아들한테도 톡이 왔어요. 엄마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이뻐졌어. 뽀해지고 뽀해졌어. 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암을 뜯어내고 싶고 당장 암의 존재가 싫어. 그러나 남이 아니야. 내 새끼였고 나였고 그 아이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끝끝내 답은 없어요. 이거를 향해서 이제 따님이 열심히 뭔가 주겠지만 엄마 나름대로 해야지. 딸도 힘들어. 그죠? 그래서 청사진이라고 우리 가끔 이제 주마니아님 강의 듣고 저희 병원에서 청사진 그려달라고 옆구리 찌르는 사람. 참나 기가 막혀서. 저 양반이 50시간 강의하는 거 나보고 어쩌라고. 이거 들어야지. 지가 그려야지. 누구 보고. 이젠 가라 그래요. 5명이 있어요. 아시죠? 이너 차일드 5명. 누가 암을 치유할까? 그렇지. 그래서 해나가는 것.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가는 것. 이미 다 알아. 나쁜 거 먹지 말아야 되고 좋은 거 먹어야 되고 하루하루 아침에는 교대 호흡해야 되고 발차기 해야 되고 똥 싸야 되고 커피 간장 해야 되고 산책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알아. 매일매일 해나가는 것. 당장 내일 죽더라도 매일매일 해나가는 것. 밀고 나가는 것. 치유의 과정이지 치유의 목표. 이거? 진짜? 감사합니다.